만약 여러분이 사람들로 꽉 찬 콘서트장에 가느니 차라리 공과 싸우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뇌가 방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이 팔려 눈치채지도 못하는 심리적 악몽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해낸 것이니까요. 그리고 아니요. 여러분은 망가진 게 아닙니다. 그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을 뿐이죠. 상상해 볼까요? 토요일 밤입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야, 우리 다 같이 강남에 새로 생긴 핫플에서 모이기로 했어. 사람 엄청 많은데 분위기 장난 아니야.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몸을 빠져나갑니다. 노는 것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방금 그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 지불해야 할 에너지를 계산해 보고는 감정적 파산을 겪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고장난 게 아닙니다. 지루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절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남들이 단순한 체커 게임을 할 때 여러분의 심리는 복잡한 체스를 두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그 아름답고 복잡한 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의 뇌는 적당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천재적인 특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뇌에는 스팸 필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들어가면 그들의 뇌는 들어오는 정보의 90%를 삭제해버립니다. 저 남자의 웃음소리, 무시해. 깜빡이는 조명, 무시해. 동시에 들려오는 17개의 대화, 소리 무시해 하는 식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뇌는 모든 것을 캡처하고, 녹음하고, 분석하고, 상호 대조합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감각처리, 민감성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로 포장했지만 쉽게 말해 여러분의 뇌는 모든 것을 눈치채고 모든 것을 기억하며 그 어떤 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예민한 친구와 같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짝다리를 짚을 때마다 낯선 사람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표정 변화들, 배경음악의 톤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은 인생을 480p 화질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원하지도 않았던 8K IMAX 영화관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구의 약 20%가 이런 고도의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5명 중 1명은 신경계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인지하거나 아니면 죽음을 각오하도록 영구적으로 세팅된 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그저 정보를 수집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보를 저장하고 분류하며 나중에 다시 꺼내어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3주 전의 아주 사소한 대화조차도요. 여러분의 뇌는 그것을 어쩌면 중요할지도 모름이라는 폴더에 저장해 두고 검토하기 위해 끊임없이 꺼내어 봅니다. 이건 생각이 너무 많은 게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의 신경망이 원래 설계된 대로 정확히 작동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남들은 완전히 놓쳐버리는 복잡한 패턴을 파악해내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특성이야말로 수천 년 동안 인류를 생존하게 한 비결이라는 겁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이 모닥불 주변에서 신나게 놀고 있을 때 맹수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독초를 알아보고 위험이 닥치기 전에 미리 감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조상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유별난 게 아닙니다. 생존에 정확히 필요했던 바로 그 존재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무언가에 진심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두 번째, 여러분은 반사회적인 게 아니라 가식적인 것을 싫어할 뿐입니다. 우리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은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연극을 싫어하는 것이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누구나 가면을 씁니다. 나 지금 너무 재밌어라는 가면, 나 네 말 완전히 집중해서 듣고 있어라는 가면, 눈밑이 파르르 떨리고 있으면서도 난 괜찮아, 다 괜찮아 라고 하는 가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 모든 가면의 속내를 꿰뚫어 봅니다. 이건 정말 진 빠지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비판적인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말이면에 숨겨진 진짜 대화, 신체 언어, 에너지, 그리고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는 진실을 끊임없이 번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높은 지각적 민감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감정 레이더는 너무나 정교하게 맞춰져 있어서 여러분은 본인이 지원하지도 않은 인간, 거짓말 탐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무리지어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감성 지수에서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사회성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아주 세련되고 성숙한 것이죠. 단지 가식적인 연극에 동참하기를 거부할 뿐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인생 하이라이트만을 연기하는 50번의 네트워킹 모임에 참석하느니 차라리 새벽 3시에 단 한 번의 진실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선택할 분들이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건 단점이 아닙니다. 바로 진정성이죠. 스몰 토크를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남들은 그걸 최고급 파인 다이닝이라도 되는 것처럼 즐길 때 여러분의 뇌는 마치 종이 상자를 씹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이 진짜 문제죠. 여러분의 신경계는 본질적이고 깊이 있으며 진짜 의미 있는 연결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겉핥기식 대화를 강요받을 때면 마치 철학자에게 날씨 이야기나 하며 신나게 떠들어보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대가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잃어야 할까요? 세 번째, 여러분의 도파민 시스템은 난 괜찮으니까 사양할게라고 말합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의 뇌는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뇌의 보상 물질인 도파민이 여러분에게는 완전히 다르게 작용하거든요. 외향적인 사람들이 파티장에 들어설 때 그들의 뇌에서는 도파민 퍼레이드가 열리고 폭죽이 터지고 꽃가루가 날리며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뇌에서는 고요하게 귀뚜라미 우는 소리만 들리죠. 도파민 대신 여러분의 시스템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완전히 다른 신경 전달 물질로 작동합니다. 이 물질은 자기 성찰 깊은 집중,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바로 혼자 있는 것에 보상을 내립니다. 사회적인 상황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보상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는 말 그대로 완전히 다른 곳에서 짜릿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자정에 책을 읽을 때,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 고요한 길을 혼자 산책할 때, 그저 조용한 방에 앉아 생각에 잠길 때 말이죠. 외향적인 사람들이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외부의 자극을 필요로 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완전한 운영체제에 접속하기 위해 내면의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내향적인 사람들의 뇌가 실제로 전두엽 피질에서 더 두꺼운 회백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복잡한 사고와 계획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겉보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뇌는 사실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보를 처리하고 연결하고 창조해내면서요. 여러분은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흔한 엘리베이터 배경음악을 듣고 있을 때 여러분은 머릿속에서 거대한 교향곡을 작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진화가 만들어낸 눈부신 걸작이죠. 네 번째,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걸어다니는 감정 와이파이 공유기입니다. 어떤 공간에 들어섰을 때 모두가 웃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린 적이 있으신가요? 그건 여러분의 뇌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거울 뉴런을 아주 강력한 상태로 장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타인의 감정을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대로 다운로드해버립니다. 사람들 틈에서 1시간만 보내도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만 수습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거대한 감정 스펀지가 되어 다른 사람들의 감정적 스트레스, 불안, 흥분, 혼란을 무의식적으로 모두 흡수해버리죠. 이건 엄청난 심리적 과부하입니다. 여러분의 신경계는 숨쉬는 것도 잊지 않으면서 동시에 300명의 감정 데이터를 처리하려 애쓰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 겨우 2시간짜리 행사를 다녀와서 영업일 기준 3일 동안 누워 회복해야 하는 것도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가 바로 여러분의 초능력이 발휘되는 지점입니다. 이런 특성은 여러분을 어느 공간에서나 가장 감성 지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숨겨진 의미를 파악합니다. 행간의 뜻을 읽어내죠. 사람들이 말하기도 전에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직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감정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나서서 모든 사람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있죠.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을 엄청난 재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여러분은 인생에서 도망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자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는 바쁘고 시끄러운 것을 성공적이고 행복한 것과 동일시하는 이상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매 순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지 않고
24시간 내내 사람들로 주위를 채우지 않으면 왠지 인생을 실패한 것처럼 취급하죠.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을 피하며 사는 진실을 이미 깨달았다는 겁니다.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선명함이 살아 숨쉬는 곳이죠.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곳은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고 깊이 느끼며 깊이 바라보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은 시스템에서 스스로 걸어 나온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심오한 진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조용한 방이 종종 가장 큰 진실을 품고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평화는 고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벽한 해방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왜 요즘 통 밖으로 안 나와라고 묻는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당신과 같은 영혼을 위해 설계되지 않은 공간에 억지로 맞추기 위해 왜 당신의 에너지를 다 갉아먹지 않느냐고 묻고 있는 거라는 사실을요. 여러분은 고장난 게 아닙니다. 지루한 사람도 아니고요. 반사회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소음에 집착하는 세상 속에서 그저 깊이를 위해 창조된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바로 그 점이 여러분을 놀랍도록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말해보세요. 여러분은 사람 많은 곳에서 에너지를 얻는 편인가요? 아니면 차라리 선인장과 친구가 되는 편을 택하시겠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화면에 뜨는 다음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내향인의 또 다른 특징을 다루고 있는데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뼈를 맞은 듯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